네, 여러분 잘 휴식을 취하고 오셨죠? 네.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형법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제 법학과 여러분이 이제 안 다니시잖아요, 그죠? 이제 법학과가 아닌데 이런 이제 교양 법학으로 이런 법 정도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내가 이걸 뭘 왜 배워야 돼? 대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죠. 예. 그래서, 자, 잘, 이제, 배우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형법, 이제 형사사건과 법률에 관한 내용 중 형법을 공부하고, 이 형법이 이제 실체법이다. 그래서 범죄가 뭐고 형벌은 뭐냐?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은 법에 있어야 된다. 재형법정주의 내용들은 법률주의, 소급표, 유추적용 이게 있다. 그리고 범죄가 뭔데? 범죄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구성 요건은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위법성이 없을 때는 정당 방위, 행위, 뭐 이렇게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성락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범죄는 고의범이 처벌 원칙이고 가실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기수범 원칙이지만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혼자 했을 때 정범이라고 같이 했으면 공동정범, 도와줬다 교사범, 용이하게 도와줬다 그러면 방조범,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벌, 그럼 이런 범죄가 됐단 말은 범죄를 저질렀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생명형이면 가장 무서운 게 사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 존치 국가인데 법에는 사형이 있지만 이게 뭐 여적죄라고 있습니다. 여적죄. 여적죄란 뭐야? 거의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형입니다. 여적죄. 나라를 뭐 옆집에 바치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이건 완전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어마하게 무섭게 많이 죽였다 이러면 사형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사형을 지금까지 집행을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한국도 사형 제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회적으로 폐륜하거든 진짜 악한 범죄 이런 사람들을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밥을 먹이면서 무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교도소에서 생명을 지켜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교화 현상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아름다운 사람들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도 다 자유고 고귀하고 하늘의 운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에 의해서 감히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사형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형수들은 이제 여러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형수들은 이게 번호들이 숫자가 이제 또 색깔이 빨간색이라 하더라고요. TV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들 참 웃깁니다.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 그런 게 뭡니까 진짜. 깜빵에 갔다는 자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명을 썼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고 대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깜빵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슬기로웠습니까? 군대래요 군대. 나 뭐 형법 이런 거 너무 재밌다. 뭐 복습하고 싶어. 그렇다고 나도 죄를 짓고 한번 가볼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빨간 줄 갑니다. 빨간 줄. 여러분 빨간 줄 간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범죄에 의해서 이런 형벌이 있으면 이렇게 받으면 빨간 줄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게 범죄 아니라 뭐 사기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훼손죄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요즘 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많지. 많아. 제도 다양하잖아.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죠. 예. 여성들이 특히 안심할 수 있고 기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어차피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약자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이 법에서는 또 여성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요즘 남자들도 약한 사람들이 많던데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보호해 줄까? 저도 이제 약하죠. 예, 저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과연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사실 제가 과제를 지금 안 내주고 있죠. 사실 과제 왜 안 내주겠어요? 부여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예, 그리고 또 교양법학인데 또 과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부담감이 오기 때문에 또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그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사기를 저하시킬까봐 못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A4용지 2장으로 제출해서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할까 그렇게? 예. 생뚱맞게 또 무슨 또 한다고. 예.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과연 저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호헬프를 이것을 먹여주고 제거해줘야 되겠어? 우리 돈 아깝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아직까지는 사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 실행을 아직 안 했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자유, 징역, 우리 이제 교도소에 가죠. 예, 교도소, 또 유치장은 경찰서에 있죠. 예, 거기 있고, 또 교정시설이 있죠. 예, 감옥 간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신체의 구속을 받는 데가 뭐냐? 바로 징역. 구치소 아시죠? 구치소.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다릅니다. 그거 이제 좀 설명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좀 드릴 거예요. 유치장도 다르고. 유치장은 그냥 경찰서에 보면 이제 있어요. 유치장. 잠깐 이제 막 행패 프로그램 잠깐 넣었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제 범죄를 지어 수사를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구치소.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때 아직 판결이 선고 안 난 사람들, 판결이 선고가 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슬기로운 깜방 생활을 하는 곳, 거기가 교도소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명칭은 다릅니다. 근데 교도소가 부족하다가 구치소로 보내야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징역, 금고, 구류,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정지,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이 사람 자격을 박탈한다. 뭐 의원직을 박탈한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 상실. 일정한 경우에 지금 정지시킨다. 한 달 동안 정지, 석 달 동안 정지시킨다. 그 다음에 재산형은 벌금형에 부과한다. 과료, 몰수, 가료, 과태료. 얘는 자 과료, 벌금. 알았죠? 두자 같죠? 과태료. 얘는 행정질서벌, 형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거 5번에 2번 형벌의 종류에 동그라미 2번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그럼 얼마부터 벌금이랄까?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합니다. 기억합니다. 벌금은 얼마부터? 5만원부터 뭐 3천만원 이하 뭐 5천만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벌금은 그래서 이제 뭐 징역 몇 년에 또 부가형으로 벌금 얼마에 처한다. 뭐 몇억, 몇백억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죠? 들어보셨죠? 뉴스에 보면. 그럼 이제 그 벌금이 형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구나.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받구나. 이렇게. 쇼하는 것 같네. 그래요. 이게 혼자 수업하는 것도 재미없고,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지 재미있는데. 그죠? 여러분에게 막 갑자기 질문도 해보고 지금 했던 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이제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박수 치고 응원의 메시지 주는데 돈 들어가지 않잖아. 그치?
제가 가제로 여러분에게 뭐 하라 했죠. 예. 한 사람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예. 하여튼 보겠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5만 원 이상은 우리가 벌금이라 한다. 예. 그 다음에 과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2,000원 이사가 아니라 이상.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아주 이런 소액. 예. 이걸 뭐라 그러냐? 과료를 한다. 요거 기억합니다. 5만 원 이상. 그 다음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유기징역이 있어요. 금고. 유기란 말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징역, 무기징역은 뭐예요? 무기징역. 징역도 무기징역이란 말은 기간이 계속 갇혀 있는 거고, 유기는 뭐 1년부터 몇 년까지 30년. 1년이 아니라 1개월 이상부터 30년 이하까지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구류는 1일에서 30만 미만, 이걸 구류라 그래요. 30일 이상은 이제 한 달 동안부터는 뭐 금고 또는 징역이라 하고, 금고는 교도소에서 노무 복무를 하는데 별표치입니다. 노동력을 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갇혀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역을 하면요, 징역할 때 거기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이제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징역 받으면요, 거기서 일합니다. 예, 노역을 해야 돼요. 얘는 자유형인데 징역 일을 해요. 금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으니까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범죄 처리 방법 3번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뭘 배우냐면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1번의 즉결 심판. 즉결 심판. 자, 이제 범죄의 형벌 큰 틀은 말씀드렸죠? 예, 이거 여러분 적어서 꼭 공부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제가 치울 때 절 보지 마시고 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아셨죠?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하니까 형법이, 이래서 형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도움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또. 예. 즉결 심판이 있고, 약식 명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보시면, 자, A가 B를 이제 살인했어요. 살인했으면.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 용의자. 이제 수사가 이제 개시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면 A는 이제 뭐가 되냐?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 돼요. 수사가 끝나면 이제 뭐 공판, 즉 여러분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돼요. 판결이 선고되면 형 집행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형자가 되죠. 수형자. 형벌을 받는 사람, 수형자. 어렵지 않죠? 용어가. 그럼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제 풀려났어. 이제 석방. 얘는 뭐야? 전과자가 되지. 전과자.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절차를, 자, 수사는 어디서 하냐면, 일선 수사기관은 어디에? 경찰서죠. 경찰서에서 나중에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검찰로 보내요. 그래서 뭐 수사권을 독립하라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 지금 애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죠. 기소란 말은 공소를 제기한다.
어디야? 법원. 여기서부터 이제 법원이야, 법원. 법원. 법원에서 한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하고 판결하고 이제 수용자는 이제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에서 이런 이제 절차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뭐냐 형사소송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이 절차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식 재판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정식적인 재판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힘 다 빠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결 심판이 있다. 자, 보세요. 경미한 사건인데 막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인력도 부족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경미한 사건 얼마?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작잖아요. 경미한 범죄 사건. 일단 여러분 경미한 동그라미 치시고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거 봐. 정식 재판이면 뭐 수사하고 공판하고 선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석방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절차 복잡하잖아. 그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는 게 바로 즉결 심판이다.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받았어요. 범칙금 과태료 납부를 받았는데 이 범칙금을 하지 않고 즉결 심판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뭐 이제 너무 가속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요즘 이제 그 초등학교 있는 데는 30km인데 거기 지나가다가 한 12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범칙금을 받았다. 근데 그 납부하지 않으면 이걸 뭐 정식 재판 가기는 그렇잖아요. 경미하기 때문에 그때 직결 심판으로 한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동그라미 칩니다. 경찰서장이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직결 심판을 청구하면 판사는 이를 심리해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직결 심판을 기각한다. 경찰서장이 신청해서 그래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어떻게 해요? 법관에게 판사에게 청구한다. 그래서 해결하는 제도가 직결 심판이다. 자, 그다음에 검사의 약식 기소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2번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의로서 벌금 가료를 부과한 간이한 절차를 약식 절차를 한다. 약식 절차, 약식 명령. 그래서 약식 절차에서 법원이 벌금을 내렸을 때 약식 명령이란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용의자가 있으면 수사 개시하고 이 사람이 범죄가 있을 때 이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바로 이게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 걸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가 있냐면 특결 심판과 약식 기소에 대한 약식 명령 제도가 있다. 약식 명령 끝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가지 않고 간이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특결 심판과 약식 명령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럼 약식적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거 경찰서장이 법관 판사에게 하고 얘는 검사의 기소. 어떤 기소? 약식 기소. 간단한 방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경범죄 동그라미 가벼운 범죄를 경범죄로 하죠. 그래서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도 낮은 범죄를 우리 경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미칩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간단하죠. 왜 벌금 우리 아까 얼마였어요? 5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구류 갇혀 있는 거예요. 과료의 형벌로서 처벌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가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광고물에 무단 부착.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있거나 빌라 있고요 하면 막 광고가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어떤 집에는 이렇게 아파트는 이제 보통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니면 이제 그 관리 아저씨가 이제 붙여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없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고장을 써놓습니다. 어떻게? 광고물에 무단 부착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범죄 처벌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붙이면 깜짝 놀라서 안 붙일 겁니다. 아셨죠? 예. 이게 바로 광고물에 무단 부착. 허락하면 괜찮은데 허락하겠어요? A 전단지, B 전단지, 막 집에 막 전단지가 많이 붙여 있어요. 안 뜯었어요. 도배합니까 지금? 현관 입구에? 복도에 도배해요, 도배? 아니죠. 그랬을 때 그것들이 많이 있고 사람이 안 뜯으면요, 이 사람의 집에 사람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졸도범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유가 많이 쌓여있거나 신문이 많이 쌓여있으면 이 사람들이 집에 없네? 그냥 털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범죄의 비밀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경범죄 처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버려야 되는데 막 하면서 까만 봉지에 툭 던지고 하고 이러고, 어디 놀러 가면서 막 한적한 길에 막 창문 열고 막 부드럽게 막 휴지를 하나씩 날리고 있다. 막 공기 좋아, 공기 좋아, 한 손에 핸들, 한 손에 창문에 막 쓰레기를 날리고 있다. 바로 신고 당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쓰레기 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어떻게 해요? 숙제거리예요, 숙제. 그래서 쓰레기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만들면 안 돼요. 그거 나중에 썩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편하잖아. 사용하기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노상방이요. 이거 막 옛날에는 막 이제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보니까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깨 동무하고 노래, 막 엄청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봐, 껌 봐, 뭘 봐 하면서 막 뱉어지르면서 막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막 아스팔트가 올라와, 버릇이 없어 막 이러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술 못 마십니다. 그리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기 버릇 없는 전봇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네. 그래서 막 쿵 받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막 들여가지고 오줌을 막 아무데 누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광고물에 무단 부착, 쓰레기 아무 곳에 버리고, 노상방뇨, 무임승차. 요즘 이제 지하철은 33배 정도, 30배 정도 부과하니까 조심하시고, 장난전화 119, 옛날에 119 많이 전화했잖아요. 불났는데요 하고 막 출동하니까 오늘 왜 그렇게 거짓말 전화했어요? 오늘 만우절이라고. 저희 때 만우절에 그런 행사 막 쏟고 속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속을 사람도 없고. 만우절, 무임승차, 장난전화 해당됩니다. 다 경범죄 대상이고, 자, 2012년 개정법에서는 또 이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괴롭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지속적인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 시도하고, 우리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여러분 보세요. 막 싫어하는데 막 계속 따라다니고, 막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전화 안 받으면 집까지 막 찾아오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집착하면 그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뭘 배웠어? 혼인 배웠지, 이혼 배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순위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합치. 혼인을 하고 싶은 의사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오케이 해야지 되는 거고, 이혼도 그렇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그럼 뭐야? 예.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사귀는 것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헤어질 때도 예, 일방이 막 무조건 막 잠수 타고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떳떳하게 만나서 싫다, 자 굿바이 하자 서로 좋은 길 가자, 이렇게 헤어질 때도 이제 이쁘게 헤어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뭐 깔끔한데, 이 스토킹은 이제 상대방이 싫다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짝사랑이 깊어지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스토킹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아야 될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위협을 느끼겠죠. 막 계속 까만 바지, 까만 양말, 까만 신발, 까만 외투, 까만 모자, 까만 선글라스, 까만 마스크를 썼다. 까만 장갑. 이런 깜둥이는 처음 보네. 예? 이거 뭐 까만. 예. 이런 사람이 계속 여러분 따라다닌다. 남자가 그렇게 따라다닐 수도 있고 여자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예. 근데 이것들을 경범죄 처벌로 하기에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더 큰 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력 행위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을 쫓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그리고 편지 등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스토킹 데이터 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스토킹 처벌법안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참 슬픈 웃고 있자니 웃기고 슬프자니 웃기고.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 있어요. 뭐 데이트 폭력 시 빨리 신고해 주세요. 야,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니 참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여자를 좀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여자친구든 자기 와이프든 자기 동생이든 자기 누나든 남자가 보호를 해야지.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남동생이든 오빠든 사랑해야지. 막 때리면 되겠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복수를 해야 돼. 오빠를 복수해야 돼. 그래서 막 3살부터 막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막 한번 딱 치면 막 나무가 목이 막 부러지고 나무 목이 아니죠. 나무 가지가 막 부러지고 막 그런 정도의 실력을 막 갖췄다가 오빠 이리 와. 잘했어 못했어. 오빠가 막 동생만 보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와 소리 지르고 딱 이러면 딱 부러지면 되겠어요 이게. 예. 지금 드라마에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3번에 보시면 3번에 성폭력 범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주는 범죄인데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별표 치세요. 그리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로 바꿨다.
강간죄. 강간죄. 부녀를 강간한 자는 옛날에 이랬어요. 부녀를. 그럼 이게 뭐야? 객체죠. 그 부녀를 강간할 수 있는 객체인데 그럼 주체가 누구야? 부녀야? 부녀가 부녀를 강간해? 추행은 되겠죠? 그럼 주체가 뭐가 되겠어? 남자가 되겠지. 예. 남자.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 상사가 신입사원. 누구? 남자 사원. 이 추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입사원에게 계속 술을 먹이고 얘가 한거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일명 맛이 갔을 때 술을 계속 먹여서 강간을 했다. 옛날은 여상사가 신입사원 남자를 강간했을 때 강간죄가 아니고 강제추행죄, 약한 범죄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니고 이제는 뭐 여기 부녀가 없어, 남자도 들어가. 그 뭐 사람을 강간한 사람 이렇게 바뀌어야죠. 사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 비친고죄예요. 비친고죄란 말은 고소해야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친고죄란 말은 고소가 있어야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친고죄에서 그럼 옛날 거 뭐냐? 옛날에는 이제 부녀를 강간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다. 남자도 된다. 객체가 누구냐? 남자, 여자 다 된다. 네. 이게 바뀌었다. 그 다음 옛날에는 친고죄인데 이제는 비친고죄다. 즉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가 고소 없어도 와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중요하다. 성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기본권 뒤에 가면 이제 헌법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릴 겁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중에 어떤 기본권이 있냐면 이런 기본권이 있어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플러스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이 행복추구권은 뭐냐? 내가 뭐 모든 이제 구체적인 권리가 이제 행복추구에서 파생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랑 뭐 데이트를 하든 누구랑 연애하든 누구랑 내가 잠자리를 하든 내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내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디서 나와 있다?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10조에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뭐 조리 이렇게 법이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형법, 지금 이제 간통죄 저는 형법이 여기 헌법 10조에 있는 뭐
행복 추구권이 이걸 행복 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뭐가? 법률이 헌법에 있는 걸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 나와서 이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교통사고 범죄는 주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 교통사고 나오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불러서 막 하죠. 뭐 경찰 부르지는 않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걸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합니다. 자,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된 경우, 공제 가입은 보통 이제 그 개인 택시 아저씨들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네끼리 모여서 조합, 공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 질병 이게 막 죽었다. 사람을 상해에 입히고도 또 구조하지 않고 도망갔다. 뺑소니죠.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른바 11대 중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죄가 있죠. 사기죄.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죄가 이제 성립하는 죄가 바로 사기죄다. 상대방을 기망합니다. 그 기망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이득죄를 하고 있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우리 명예훼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동그라미 칩니다. 사실을 까발려도, 우리가 이제 까발려도 죄가 된다. 나 왜 그런 사실을 까발렸는데 내가 죄가 돼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사실을 내가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허위 사실을 했네? 당연히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과 허위 사실 두 개 다 적시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객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의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께 얻는 단체도 된다. 그걸 별표치세요. 사람의 명예뿐만 아니라 법인, 회사의 명예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종중에 대한 명예도. 예. 법인께 없는 단체도 종중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뭐 떠들고 있으면 그 유포될 수 없죠. 예. 전파 이론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때는 처벌한다. 자, 이게 진실한 사실인데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럴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 명예훼손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범죄에 대해서도 할 거 형벌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형벌의 지평과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 제가 이건 안 했어요. 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해야 할 형사소송법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요. 고소와 수사 진행.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여기 6번부터 할 거예요. 아셨죠? 네. 6번부터 그 다음에 6번부터 이제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페이지 수가 많지 않더라도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